2026년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올여름의 산티아고 순례길 딱 계획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요.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이건 그냥 여행 정보가 아니고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오디오 가이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수많은 길 중에 어떤 길이 나한테 맞을지, 또 한국에서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길 위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실용적인 팁까지 자료 속 핵심만 쏙쏙 뽑아서 완벽한 로드맵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막연했던 계획이 아주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겠네요. 여름의 태양 아래 당신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만들어줄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순례길 준비할 때 진짜 가장 먼저 딱 부딪히는 질문이죠. 대체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길, 포르투갈길, 북쪽길, 와, 이름이 너무 다양해서 시작부터 막막하더라고요. 그렇죠. 산티아고 순례길이 사실 하나의 길이 아니잖아요. 유럽 전역에서 거무줄처럼 이어진 길들의 총칭이니까요. 근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특히 여름에 처음 도전하는 분이라면 선택지를 딱 두 가지로 좁힐 수 있겠더라고요. 오, 두 가지요? 네, 바로 프랑스길하고 포르투갈길입니다. 아, 가장 대표적인 그 두 길이군요. 이 두 길을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순례자들을 위한 기반시설, 특히 알베르게라는 순례자 숙소 있잖아요. 네네. 그게 가장 촘촘하게 잘 되어 있고요. 길을 안내하는 노란 화살표 같은 표식도 아주 명확해서 길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어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첫 순례에서 길 헤매고 숙소 못 구하는 것만큼 쉼 빠지는 일은 없거든요. 와, 그렇군요. 그럼 두 길의 매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유명한 프랑스 길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자료 보니까 전체 순례자의 거의 절반이 이 길을 걷는다면서요. 네, 2024년 통계를 보면 무려 47.3%가 프랑스길을 선택했어요. 와, 프랑스 국경마을인 생장에서 시작해서 산티아고까지 약 800km, 꼬박 한 달이 걸리는 대장정이죠. 한 달이요? 800km? 네, 이 길의 가장 큰 매력은 다채로움이에요. 험준한 피레네 산맥을 넘는 걸로 시작해서 끝없이 펼쳐진 메세타구원의 평원을 지나고 또 푸른 갈리시아 지방까지 스페인의 모든 풍경을 만나는 종합 선물 세트 같달까요? 800km를 걸으면서 풍경만 보는 건 아닐 텐데 그만큼 사람도 엄청 많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프랑스 길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하고 매일 만나고 친구가 되고 또 같이 걷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프랑스 길은 혼자 걷는 고독한 순례보다는 거대한 국제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걷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경험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혼자만의 사색을 원한다면 다른 길을 고민해봐야겠군요. 그럼 요즘 떠오르는 포르투갈 길은 어떤가요? 포르투갈 길은 시간이 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대안이거든요. 아, 기간이 짧군요. 네, 보통 포르토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면 거리가 한 240에서 280km 정도 돼요. 열흘에서 보름이면 충분히 완주가 가능하죠. 오, 훨씬 현실적인데요. 그렇죠. 특히 이 길은 내륙으로 가는 중안길하고 대서양 해변을 빨아 걷는 해안길로 나뉘는데 요즘에는 바다 보면서 걷는 이 해안길의 인기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걷는 순례길이라니. 네. 반대로 여름에 절대 피해야 할 길도 있을까요? 자료에 은혜길이라는 게 있던데요. 아, 네. 은혜길은 1000km에 달하는 아주 길고 매력적인 길이긴 한데요. 여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죠?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나 에스트레마두라 지역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지역 여름 기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서 걷는 것 자체가 고행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프랑스 길이나 포르투갈 길 중에 하나를 마음속으로 정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제 한국에서부터 진짜 준비를 시작해야 할 텐데 여행의 청패는 준비해서 갈린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순례길 준비의 제일 원칙은요, 바로 신체 준비입니다. 아, 장비가 아니고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비싼 장비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출발하기 최소 두세 달 전부터 실제로 걷는 훈련을 해야 해요. 두세 달 전부터요? 네. 처음엔 짧게 시작해서 주말마다 10km, 15km, 20km 이렇게 점차 걷는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는 거죠. 아스팔트만 걷지 말고 흙길이나 오르막길 같은 다양한 지형을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몸을 미리 순례길 모드로 서서히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장비겠죠. 순례길의 삼신기라고 불리는 배낭, 신발, 침낭. 이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신발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발은 발목까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튼튼한 중등산화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신발 종류보다 더 중요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절대 새 신발을 신고 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거 진짜 중요하겠네요. 새 신발 신고 갔다가 첫날부터 물집 파티 열리는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최소 한 달 전에는 사서 동네 다닐 때도 신고 주말 훈련 때도 계속 신으면서 내 발에 완벽하게 길들여야 합니다. 한 달이나요? 네, 사이즈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신는 것보다 10mm에서 15mm 정도 크게 선택하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걸으면 발이 퉁퉁 붓거든요. 그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는 거죠. 신발이 발하고 완전히 한 몸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 신발을 신고 짊어져야 할 배낭도 만만치 않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배낭은 순례길의 집과도 같죠. 용량은 30리터에서 45리터 사이가 가장 적당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배낭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리터가 아니라 토르소, 즉 등판 길이에요. 토르소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어떻게 재는 건가요? 목 뒤에 툭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골반뼈 맨 윗부분까지의 길이를 재면 돼요. 아, 이 길이에 맞는 배낭을 써야 배낭 무게가 어깨가 아니라 허리랑 골반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이 됩니다. 이상적인 무게 분산은 허리 벨트가 70, 어깨가 30%를 감당하는 거예요. 와, 저는 당연히 어깨로 매는 건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아시죠? 사실은 허리 벨트를 꽉 조여서 배낭을 골반에 얹는다는 느낌으로 매야 합니다. 와,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어깨가 아니라 허리로 지탱하는 거였군요. 네. 마지막 삼신기, 침낭은 여름인데 꼭 필요한가요? 네, 필수입니다. 가벼운 여름용 침낭이나 침낭 라이너는 꼭 챙겨야 해요. 알베르게 중에 담요나 시트를 제공 안 하는 곳도 많고요.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쓰니까 개인 위생을 위해서라도 내 침낭을 쓰는 게 마음이 편하죠. 하긴 그렇겠네요. 좋습니다. 삼신기를 챙겼으니 이제 그 안을 채워야죠. 짐 싸기 전략도 궁금해요. 자료에 보니까 이불옷, 빨래할 옷, 여벌옷 딱 3벌이면 충분하다던데요? 네, 그 원칙이 짐 무게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매일 저녁 알베르게에 도착해서 입었던 옷을 손빨래해서 다음날 배낭에 매달고 걸으면서 말리는 게 순례자들의 일상이거든요. 아, 그래서 빨리 마르는 옷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무조건 속건성 소재여야 하고요. 그 외 필수품을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세변 도구 같은 건 어떻게 챙기는 게 좋을까요? 모든 건 여행용 소용량으로 준비하시고 부피를 더 줄이고 싶다면 샴푸바나 고체 치약 같은 고체 제품이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아, 요즘 그런 거 많죠?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빠르게 마르는 스포츠 타올.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알베르게에서는 수건을 안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건강용품도 빼놓을 수 없죠. 스페인 여름 햇살이 정말 강렬하니까. 그럼요.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끈 달린 책 넓은 모자, 선글라스. 이건 그냥 옷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옷처럼요? 네. 그리고 순례길의 알파이자, 오메가, 물집 방지 용품들, 바세린, 물집 전용 밴드인 컴피드는 비상약처럼 꼭 챙겨야 하고요. 아, 그리고 알베르게의 대합창, 코골이 소음을 막아줄 귀마개랑 안대도 숙면을 위한 필수템이죠. 준비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국에서 순례길 시작점까지 가는 것도 만만치 않던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길 시작점인 생장까지는 어떻게 가야 하나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파리 샤를드골 공항으로 들어가서 이동하는 건데요. 여기서 크게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고속열차 TGV입니다. 파리 몽파르네스역에서 바이언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데 총 6시간 반 정도 걸려요. 꽤 걸리네요. 네, 파리에서 1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방법이죠. 다른 방법은요? 둘째는 야간버스. 공항에서 밤 늦게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생장에 도착하는데 숙박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아,
장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바로 야간 버스를 타면 800km 시작하기도 전에 독초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은 항공편인데 파리에서 비아리츠 공항까지 비행한 뒤 택시로 이동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지만 당연히 비용이 가장 비싸죠. 정말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이건 개인의 체력과 예산에 맞춰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문제겠어요. 맞습니다. 최근엔 저비용 항공사들도 유럽 노선을 취향했으니 항공권 검색할 때 함께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길 위에 섰다고 상상해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순례길의 묘미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이거든요. 바로 순례자들의 쉼터, 알베르게 생활이 정말 궁금해요. 보통 2층 침대가 여러 개 있는 다인실이고 공용욕실을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침 일찍 떠나야 하는 암묵적인 룰도 있다고요? 네, 대부분 아침 8시 반까지는 퇴실해야 하고 밤 10시쯤에는 통금이랑 소등을 하는 곳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이 알베르게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은 하룻밤에 8에서 10유로 정도로 아주 저렴하지만 예약이 안 되고 선착순입니다. 그럼 성수기인 여름에는 공립 알베르기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대안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알베르게입니다. 가격은 15에서 30유로 정도로 비싸지만 전화나 앱으로 미리 예약이 가능하고 시설도 훨씬 쾌적하죠. 아, 그럼 여름 성수기에는 마음 편하게 사설을 예약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그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약할 때 유용한 앱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에 부엔카미노라는 앱이 있던데요. 네, 그 앱 하나면 충분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다음 마을까지 거리, 고도 정보는 물론이고 각 마을에 있는 모든 알베르기의 정보랑 연락처, 가격까지 다 나오거든요. 와, 되게 편하네요. 네, 심지어 앱에서 바로 왓츠앱으로 연결해서 예약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길 위에서 건강을 지키는 팁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발 관리. 순례길 대화의 80%는 발리약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하,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모두가 발 문제로 고생한다는 뜻이죠.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죠. 걷기 전에 바세린을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듬뿍 바르고요. 얇은 발가락 양말을 먼저 신고 그 위에 두꺼운 등산 양말을 신는 이중 양말 요법이 물집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 이중 양말 요법이요? 네. 그리고 걷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귀찮아도 즉시 멈춰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작은 불편함이 1시간 뒤에는 거대한 물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물집이 생겼다면 어떡하죠? 자료에 나온 민관요법이 아주 흥미롭던데 바늘이랑 실을 이용하는 방법이요? 아, 그 유명한 방법이죠. 한 유튜버가 공유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효과는 확실하다고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소독한 바늘에 실을 깨어서 물집을 관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의 양쪽 끝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잠들면 밤새 실이 심지 역할을 해서 물집 안에 진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원리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하지만 아주 과학적인 원리네요. 그렇죠. 물론 현지 약국에 가면 컴피드라는 아주 기가 막힌 물집 전용 밴드를 팔아요. 이게 쿠션 역할도 해주고 상처 치료에도 아주 효과적이니 민간요법이 두렵다면 컴피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외에 경험자들만 아는 꿀팁이 있다면 몇 가지만 더 알려주시죠. 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짐 배달 서비스입니다. 짐 배달이요? 네, 몸이 너무 힘들거나 하루쯤은 정말 가볍게 걷고 싶을 때 5에서 7유로 정도를 내면 다음 목적지 알베르게까지 배낭을 차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와, 등산화만 신고 날아갈 듯이 걸을 수 있는 치트키 같은 거네요. 하하, 그렇죠. 둘째는 빨래 건조 팁인데요. 특히 비가 잦은 갈리시아 지방에서는 빨래가 정말 안 말라요. 작은 휴대용 드라이기 하나 챙겨가면 덜 마른 양말이나 속옷 말리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셋째는 한국의 맛. 라면 스프 몇 개 챙겨가면 빵이랑 치즈에 지쳤을 때 따뜻한 국물로 엄청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필수죠. 한국인의 힘. 이건 거의 모든 한국인 순례자들의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 유튜버가 추천했다는 자석 핸드폰 스트랩 케이스라는 소품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오, 풍경 만날 때마다 가방에서 핸드폰 꺼낼 필요 없이 바로 착 떼서 사진 찍고 지도 보고 다시 착 붙이면 되니까 정말 편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모든 정보가 의미하는 건
당신의 순례길이 이제 막연한 꿈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안정적인 기반 시설을 원한다면 프랑스 길, 짧은 일정의 아름다운 풍경을 원한다면 포르투갈 길로 시작하세요. 네, 둘째, 한국에서부터 충분한 걷기 훈련과 신발 길들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길 위에서는 당신의 발을 왕처럼 모시고 알베르게의 공동체 문화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저정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줄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 이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2025년부터 순례 완주 증서인 콤포스텔라 발급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어떤 변화죠? 기존에는 무조건 산티아고 도착 직전 100km 구간을 걸어야만 증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단기 순례자들이 사리아라는 도시에서 출발했죠. 잠시만요.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럼 가장 붐비고 어떻게 보면 좀 상업화되었다고도 하는 그 사리아 출발 100km 구간을 걷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순례길 개혁을 완전히 새롭게 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순례길의 어느 구간이든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100km를 걷고 그 기록을 증명한 뒤에 마지막으로 산티아고 대성당으로 들어오는 최종 구간만 완주하면 콤포스텔라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험준하지만 아름답기로 소문난 프리미티보 길의 산악 구간 100km를 걷고 나중에 산티아고 근처로 이동해서 마지막 구간만 걸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와, 이건 정말 당신만의 순례길을 디자인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길, 당신이 가장 걷고 싶었던 바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당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순례길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셈입니다. 당신의 그 특별한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